한덕수 비장의 카드는 신당 창당이다. 자, 주도 세력은 누굴까? 일단 저도 이런저런 들은 말이 있고 취재한 내용이 있지만 오늘 정식으로 나온 공식적으로 나온 말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 그러니까 이 후보 등록 기간이 이제 이 상태에서 지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당 지도부에서 하는 거 이것은 무효되고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한덕수는 과연 불출마할까? 이 상태로 가다가 본인이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면은 등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간이 본인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단계에 걸쳐서 무소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처음부터 당에 올라탔으면은 포기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들이 많죠. 초기에 장 외에서 뛰니까 막대한 자금이 하루에도 뭐 몇 억씩 막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홍보물 찍고 유세차 만들려면 10억, 20억 그냥 막 들어가고 근데 자기가 조달을 해야 되니까는 어려웠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 무소속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진짜 핸디캡이 엄청나죠. 대선인데 뭐 일반 뭐 국회의원 총선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스케일이 다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한덕수도 당을 하나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시간은 촉박하지만 당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윤상현 의원이 그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꺼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관련된 또 제가 취재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선 윤상현 의원의 말을 먼저 소개를 들으면은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죠. 지금 의원총회 계속 열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윤상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이죠. 그중에서 약 20명 정도가 탈당을 하자. 탈당을 이제 한다. 가사 이제 탈당을 한다. 20명이 왜 20명이냐고 하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명이죠.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돼야지 여러 가지 뭐 정당 보조금을 받는 데나 이 선거 보조금 받는 데 이런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20명이 탈당을 해서 제3지대에서 정당을 꾸린 뒤에 제3지대에서 당을 만든 뒤에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를 영입을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대행을 신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신당 대선 후보가 당대당 단일화를 추진하자. 당대당.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핸디캡이 무소속 핸디캡을 좀 불식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현실화 될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무소속의 핸디캡을 벗어날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죠. 그 이후에 이제 협상이 있었고 11일 이전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으로 간주를 하자.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자. 당 의원 20명을 탈당시켜서 제3지대로 보내자. 그래서 의원들 한 20명 정도만 바깥으로 가면 기호 3번을 달 수 있다. 지금 어석수라면 3번이 되죠. 그 조국당이 지금 3당이 되고 후보 안 됐는데 거기도 뭐 국회의원이 11명, 12명인가 밖에 안 되니까 기호 3번을 달 수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기호 3번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호 3번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이낙연이 입지를 하고 있죠. 이낙연은 김문수와는 같이 못하겠다. 한덕수와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낙연을 그쪽으로 끌어들인다. 끌어들여서 몸짓을 키우는 거죠. 그 한덕수 신당이 몸짓을 키우는 겁니다. 이낙연을 비롯해서 지금 뭐 여러 사람들 뭐 손학규도 같이 한다고 하고 이낙연은 그래도 정당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새
그 미래민주당 정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끌어들이고 하면은 덩치가 좀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가장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이 나는 정당의 그 거대 정당, 거대 정당이죠. 180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고 한덕수는 자연인 한덕수인데 지금은 무소속 단기 필만데 왜 이것을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한 20명 정도가 나갔어. 그 당에서 깃발을 들고 뭐 이낙연이나 뭐 민주당 세력들, 이재명에게 반대하는 이재명 집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세력들과 같이 하면은 당대당 통합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당 간 단일화, 한덕수 신당 대 국민의힘, 한덕수 후보가 있는 신당 대 김문수 후보가 있는 국민의힘, 이게 단일화로 이제 최종 매듭 짓자는 의견이죠.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후보자 동의 없는 지도부의 강제적 단일화, 지금 강제적 단일화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죠. 동의를 안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동의를 안 하는데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당성 원칙을 훼손하고 당내 민주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은, 법정 공방 벌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죠. 김문수 후보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겠죠.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당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길 수 없다. 자, 이런 화두를 이제 툭 던졌습니다. 이게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전에 이 가장 이상적인 단일화로, 그러니까 성공한 단일화로 보는 것이 바로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였죠. 2002년에 이해창 대세론을 꺾은 그 단일화였는데, 그때 양당에서 협상팀이 꾸려져 가지고 협상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노무현이 단일 후보가 돼서 결국 이해창을 꺾었죠. 물론 선거 전날 정몽준이 파기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전부 다 정몽준은 출마를 안 한 상황이니까는 정몽준 표가 그 노무현에게 가면서 정권을 창출을 했죠. 그때도 당대당이었습니다. 당대당. 그 다음에 그때 이 문재인과 안철수 단일화 할 때도 그때도 안철수가 국민당의 대표였던가요. 그래서 세력 대 세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한덕수 세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니까 그게 일종의 우회로로 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한 건지는 지금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이미 창당을 위한 작업을 다 끝마쳐 놨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신당 창당을 위한. 이렇게 급박하게 지금 진행이 될 걸로 좀 미리 예상을 하고, 어차피 같이 가기 어려웠고 개인인 한덕수 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때 이제 김문수가 되기 전부터 과연 이게 단일화가 될까 해서, 그렇다면은 한덕수를 선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그때 단일화를 그 목적으로 해서 이 김문수 캠프에 간 의원들도 있죠. 딱히 그 사람들이 이제 추진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중에서 중진 의원 몇 사람이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이 신당은 창당을 하려면 이 5개 이상 시도의 시도당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당원 뭐 수천 명이 있어야지 등록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거 다 준비해놨다. 등록만 하면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이 신당설이 좀 일종의 그 설득력 있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신당이 가능할지 실제화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고 우선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단일화 협상이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이루어지면은 좋겠지만은 지금 상황 봐서는 완전히 단계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시간은 내 편이다, 한쪽은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양쪽이 가면은 이 한쪽에서 시간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새로 만드는 방편으로 신당설이 부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추적을 해서 그때그때 새로운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주변에서 한덕수 신당 이야기가 나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윤상현 의원의 의원총회 발언에서 단일화의 하나의 우회로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